왜 이렇게 피곤하신가요? 저요? 네. 저 생리 중이라서.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아니. 웨진스는 wet 플러스 jeans이고요. 젖었다는 단어와 유전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젖은 유전자라는 의미인데 2023년 10월 정도에 개념을 만들어보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본능에 충실한 좀 솔직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됐었고, 왜 이렇게 몸이 젖을 때 있잖아요. 뭔가 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할 때라든지. 원래는 상현과 제가 수영이라는 공통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취미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 뭔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그 나서 이후에 어떤 몸의 뻐근함? 젖어있다, 뭔가 촉촉한 상태, 땀을 흘리는 상태, 또 감정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내 일상과 좀 분리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감각을 다뤄보고 싶었고요. 눈물을 흘릴 때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어떤 결과물로서의 이 책이라는 거에 되게 좀 꽂혔었던 게 있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실한 단어를 끌고 왔고, 진이라는 건 이제 유전자인데 모두에게 이제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있기에 그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계승이 되고 진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여되고 진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에게 웨진스라는 유전자를 좀 선사하고 싶다, 퍼뜨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We've been wet since mom's womb이라는 대주제가 있었고 그 주제는 저희가 wet jeans라는 그러한 이름을 좀 더 사람들이 이미지로 상상하기 쉽게끔 만들어낸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린 당연히 사실적으로 태아는 젖은 상태로 양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한 어떤 우리의 태초를 좀 인지하면서 또 그러한 이제 베이스를 깔아 놓은 상태에서 에피소드들을 한번 풀어가 보자 이런 시도가 있었고,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냥 되게 그 보편성을 좀 띠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근데 그때 그 끈적함과 그 따뜻함이 결국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잊고 있지만 좀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머니 시대와 다르게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즐긴다. 그리고 이 웨진스라는 존재가 되게 생명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뭐 그런 거를 은유해가지고 뭔가 자궁 같은 어떤 형태나 뭔가 여성의 그런 것들을 소재로 이제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20대 중후반이고 뭐 상현도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저희 어머니들이 이제 뭐 우리를 잉태했을 시기 우리는 뭐 웨진스를 잉태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되게 굉장히 뭐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했을 때부터 이제 이야기되었던, 공유되었던 개념인데 얘가 어떻게 커갈지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막 함부로 얘의 꿈을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얘가 뭘 하고 싶은 애일지 우리는 아직 감을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사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 어떤 양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도 다변적으로 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주변 세상, 주변 사회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성향의 제작자들이기도 기획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리 뚝심 있게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반전 운동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유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백그라운드 자체에서 다양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어 왔고,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결핍 또한 다양성의 결핍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품에 녹일까 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를 포용하는 어떤 손에 잡고 있는 이미지가 떠올랐고, 거기서부터 그렇게 이제 유전자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어지는 어떤 현상이 떠올랐고, 그렇게 저희 5번이 싹 타이즈가 이제 디자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웨진스의 심볼 또한 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원의 그 형태를 많이 차용하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되게 웨진스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몸매를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뭔가 우리 옷은 사람들이 더 좋은 를 위해서 입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말도 선택이 된 거였고, 초창기엔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사실 왜냐면 웨시라는 그 단어 자체를 확장을 시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루엣이나 어떤 스타일에도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웨진스의 옷은 뭔가 경계를 허무는 옷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바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너웨어와 아우터웨어의 그 경계를 허물었으면 좋겠다. 왜 사람들이 집 안에서 입는 옷을 밖에서 입기를 부끄러워해야 하며 뭔가 그렇게 분리해서 이제 옷을 입어야 하는가, 뭔가 그런 시도에서 뭔가 주머니도 넣고 일상복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기능을 다하면서도 벨트 꼬리도 넣어서 벨트랑도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침대 위에서 그냥 편하게 이제 팬티 대용으로도 입을 수 있는 셔츠를 구상을 했었고, 그런 옷을 포장하는 포장재에 대해서도 이제 유진님이 되게 신경 많이 써줬고, 공간도 이제 오시선이라는 되게 나름 저명한 갤러리와도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이제 공간으로도 좀 웨진스를 펼쳐봤던 게 있고, 그래서 오시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저희가 진행했던 첫 이제 기업 콜라보, 외부 콜라보였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되게 잘 표현할 수 있게 그 여지를 많이 열어주셨어요. 오시선 측에서. 그리고 그 포스터도 만들어주시고 되게 여러모로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전시였고, 위치가 성수구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소비자들과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웨진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3일 안에 압축적으로 정말 들을 수 있었고, 이게 그냥 텍스트로 볼 때랑 또 입으로 직접 들을 때랑 이게 또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고객 경험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조금 작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약간 의자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밑에 그 쿠션을 깔아서 놓는다든지, 근데 그 공간에 조금 이제 불그스름한 어떤 정말 인체의 장기의 하나같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침대와 바닥의 어떤 뒤집힘? 그런 부분도 어떤 하나의 의도된 경험이었고, 덕분에 이제 커튼을 열었을 때 그 화면이 이제 유리창과 이제 반사가 되면서 또 화면이 확장이 되고 외부에서도 그 장면들이 막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정말 공간이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많구나. 그러니까 공간은 사실 그 사람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나오기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경험을 하고 그걸 해석을 하고 그 순서를 이렇게 본인이 사람마다 다르게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할머니를 그때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또 아이디에이션을 같이 하던 와중에 이제 정말 다양한 어떤 여성들을 이제 좀 테이블 위에 이제 데려오고 싶었는데, 사실 노년층일수록 점점 더 소외가 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할머니랑 엄청 막 시시콜콜 떠들고 이런 또 가까운 사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아무래도 서로가 뭘 하든 간에 이걸 지지해주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존재니까. 근데 사실 진짜 그 할머니가 읽으신 대본이 정말 적나라하긴 했어요. 그거를 할머니 보고 읽어달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섭외는 먼저 드렸고 그 뒤로 이제 대본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거를 정말 쿨하시게 이렇게 다 떵떵떵 읽어주셔가지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는 그런 내가 여성이라는 혹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체로서, 그러니까 당사자성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좀 그 주변 혹은 선배들의 어떤 그런 결과와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곱씹을 타이밍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번 시즌을 하면서 좀 그런 게 잘 됐었고, 그래서 너무 함께하고 싶은 선배와 동료들이 많고, 저희 웨진스가 그렇게 발랑까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저희가 그렇게까지 양아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회적인 관념과 통념과 그런 선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강박이 한편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했던 게 우리한테는 도전이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도전이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세계로 나가면 너무 이미 막 다뤄졌다는 그런 생각에 약간 또 어떡하지? 우린 또 글로벌로도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충돌되는 두 다른 자아가 너무 자연스럽게 탑재돼가지고 진짜 내 신체 마냥 웨진스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지, 얘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쁨 받을 수 있을지 막 그런 거 고민하는 게 되게 자식 키우는 느낌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자식도 보통 이제 18세가 되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사업도 그렇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무럭무럭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사실 그것도 별로 걱정 없어요. 왜냐면 저와 상현의 어떤 아이디어와 정체성이 웨진스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웨진스가 아닌데 막 이런
걱정은 거의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Beth Before the Bed라는 이제 또 하나의 또 다른 부제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주제에 있어서 맞닿은 사람들의 다양한 우주를 좀 담아보려는, 다만 이게 배경적으로는 좀 사적인 촉촉한 그런 욕조라는 컨셉추얼한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뭐 에어비앤비에 있는 가정집의 어떤 욕조를 빌리고 싶기도 했는데 좀 더 약간 화보 촬영 같은 걸 좀 현실적으로 좀 겸하고 이뤄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좀 인위적인 형태의 스튜디오를 빌리게 되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정집에 있는 욕조에서 했었더라면 또 다른 좀 다큐멘트적인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엔 좀 컨셉추얼하게 많이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명의 페르소나를 이제 캐스팅을 했고, 그 캐스팅 과정도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웹함과 이제 다양성, 그리고 이 We've been wet since Mom's Mom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청각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외에도 어떻게 카메라 앞에 담길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왜냐하면 이제 상연의 이제 프로덕트, 즉 의상 이런 것들이 또 잘 녹아들어가지는 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주제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상연과 저는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덕트를 또 아름답게, 또 가끔은 기괴하게 이렇게 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유지해 나가는 게 또 색다른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고자 하는 저만의 또 싸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좀 솔직히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이렇게 뭔가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다른 누군가의 페르소나를 완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라서 함께했던 지혜님, 경민님, 서정님 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각자 개성도 너무 강하고, 또 웨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너그러이 또 흡수해 주시고, 그런 게 신기했어요. 이제 에피소드 2에서는 그냥 정말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사적인 역사적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에피소드 1이랑은 완전히 별개로 저희가 제주도로 저희끼리 워크숍을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이었던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저를 해변에 두고 동굴에 다녀오신 그 이미지로부터 이제 어떠한 혼자 남겨졌지만 나도 되게 해변에서 젖어가면서 막 이렇게 모래놀이를 하고, 엄마랑 아버지도 이제 바지 밑단이 다 젖어서 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번 또 짧게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현과 제가 그 유사한 어떤 환경의 해변을 찾아갔고, 거기서 상현이 이제 저의 어머니를 대신 대역으로,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5살 넘게 정도? 그 정도. 상현에게 이제 제가 막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가라, 뭐 저기서 뭐 해봐라, 뭐 이렇게 막 지시를 내리고, 저는 그걸 담고, 또 아빠가 이제 예전에 주로 썼던 망원경 같은 거를 또 가져가서 카메라 앞에 대고 좀 그런 망원경으로 뭔가 약간 관음하는, 좀 이렇게 자연을 관음하는 그런 시선의 컷도 좀 있었는데, 뭐 관음이라는 뭐 표현은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고 웹진스에서 한 것 중에 가장 제 사적인 필름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어려운 점은 정말 없었어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더 나의 경험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웹진스랑 어떻게 잘 섞여가야 될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그냥 결국엔 중요한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선택하는 어떤 일들이 결국에는 웹진스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내가 얘를 막 잘 성장시켜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더 좋은 성장과 뭔가 더 좋은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오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저는 머리 안 감았어요. 진짜 우액. 머리 진짜. 감았어요? 당연하죠. 피곤해도 머리는 감죠. 전 환경을 지키려고. 아 네. 나를 지키지 않고 환경을 지키셨구나. 잘하셨어요. 어젯밤에 감았으니까. 아 그 정도면 그럼 괜찮죠. 괜찮죠? 저 드라이 샴푸 샀잖아요 최근에.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진짜 검소하다. 네. 아 너무 좋은 게 네. 아침에 감지 않아도 돼서. 어, 근데 오늘 뭘로 감았는데 어쨌든. 네. 그래요.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빠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있나? 아, 잠시만요. 네. 여기서 멈출 수 있어. 내가 끌게.